1917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때 말이죠. 과학계 최고 영예인 노벨상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똑같이 전쟁이라는 혼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노벨위원회는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불균형,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심사하는 위원회가 다르니까 그렇지 하는 거겠죠. 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정말 겉으로 보이는 이유일 뿐이고요. 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17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실을 한번 의심해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려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봐야 해요. 1917년에 물리학상은 줬는데 화학상은 안 줬다. 만약에 이 전제 자체가 그냥 통째로 틀린 거라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의 가장 결정적인 사실이에요. 1917년, 바로 그 해에는요, 물리학상도 화학상도 둘 다 수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위원회 모두 올해는 수상자 없음!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죠. 아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실은 대체 뭐였을까요?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요, 1917년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해 1918년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장치가 바로 이 2월 규정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그때그때 상황 봐서 에이, 내년에 하자 이런 식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벨재단의 공식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땅한 수상자가 없으면 이 상은 일단 킵해뒀다가 내년에 다시 심사해서 주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룰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럼 상황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1917년에 두 위원회 모두 전쟁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2월 규정을 딱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1918년이 되니까 이제 일이 2배가 된 거죠. 작년에 미뤄뒀던 1917년상이랑 올해 줘야 할 1918년상. 이렇게 위원회마다 상 2개씩을 동시에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이 1918년, 2개의 상을 앞에 두고 두 위원회의 운명이 정말 극적으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물리학위원회는 작년에 2월 됐던 17년도상을 찰스 바클라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화학위원회는요, 17년도 상의 주인을 결국 못 찾아서 상금을 그냥 재단에 반납해버립니다. 그 대신 그 해의 상, 그러니까 18년도 상은 그 유명한 논란의 인물 프리츠 하버에게 주기로 하죠. 바로 이 결정 때문에 1917년에 물리학상은 주고 화학상은 안 줬구나 하는 이런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1917년에 왜 상을 주고 안 줬냐가 아니라 1918년에 왜 물리학위원회는 1년 전 수상자를 찾아냈는데 화학위원회는 그러지 못했는가? 바로 이것이 이 미스터리의 진짜 심장부인 거죠. 그럼 이 두 위원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이유, 그 2가지 핵심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후보자 풀의 차이였고요. 두 번째는 화학계를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하버 논란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 첫 번째 이유, 후보자 풀의 차이입니다. 물리학계에는요, 찰스 바클라라는 정말 누가 봐도 이견이 없는 강력한 후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X선 연구는 전쟁이 나기 전부터 이미 와, 저건 노벨상감이다 하고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지니까 위원회가 그럼 바클라에게 주자 하고 쉽게 합의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화학계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전쟁 때문에 연구가 막 중단되고 이러면서 1917년 상을 받을 만한 압도적인 후보가 딱히 눈에 띄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화학위원회의 고민을 정말 몇 배는 더 복잡하게 만드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바로 프리츠 하버입니다. 공기로 빵을 만들었다고 칭송받는 과학자이자
동시에 독가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한편으로는 인류를 굶주림에서 구한 영웅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조국 독일을 위해서 끔찍한 화학 무기를 개발한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화학위원회는 이 정말 극단적인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인류를 구원한 업적과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책임, 이 둘을 어떻게 저울질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윤리적 폭풍이 위원회를 완전히 집어삼켰고 2월 된 1917년 상 같은 다른 문제를 돌아볼 여유를 그냥 싹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이 미스터리의 전체 그림, 그 진짜 이야기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1917년 노벨상 미스터리의 전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917년에 두 상은 모두 2월 규정으로 연기됐어요. 1918년이 되자 물리학위원회는 찰스 바클라라는 논란 없는 명확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17년도 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학위원회는 어땠죠? 프리츠 하버라는 어마어마한 윤리적 딜레마에 발목에 딱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상을 하버에게 주는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17년도 상은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석으로 남게 된 거죠. 결국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규칙과 시기와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압력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만들어낸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 1917년 노벨상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꽤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제도의 명확한 규칙과 원칙이라는 게 전쟁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